다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는 한 여학생. 잠시 후 복도 반대편에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. 학생이 들어간 후에도 문 앞을 서성이는 이 남성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. 나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. 아닌 듯은 평소에도 갈등을 빚어온 이웃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알아왔다는 아닌 듯. 피해자들의 목과 얼굴 부위를 찔러 잔인하게 살인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했습니다.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. 마산에 사는 한 10대가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던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. 18살 A군 역시 편집형 정신분열증, 즉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. 이 할머니가 내 뇌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할머니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,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. 조현병 환자의 사건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. 지나가던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제 무기를 들고 이제 사람을 찌른다든지 이러면 좀 겁나죠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현병에 대한 관리랄까 어떤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어쨌든 막연한 두려움감은 있죠.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. 현재 조현병 환자에 대해 외래치료 명령제가 시행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. 절차상 환자가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했습니다. 응급개입팀은 정신질환자들의 자타의 행동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경찰 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아닌 듯 사건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 미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. 또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가정환경을 고려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사법입원 도입에는 긍정적이지만 통제만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사법 입원을 강화하게 되면 또 오히려 환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겁을 먹고 오히려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더 음지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, 그럼 또 제2의 제3의 사건이 생길 우려는 있습니다. 또 치료 감호소에서 퇴소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.